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그리고 블록체인의 미래가 궁금해서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컨센서스라는 행사를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코인인들의 슈퍼볼 혹은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컨퍼런스입니다. 본격적인 소식에 앞서 도대체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컨퍼런스는 전 세계의 블록체인 전문가, 개발자, 투자자, 그리고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대한 지식의 축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신차를 구경하는 모터쇼나 전 세계 가전제품의 미래를 미리 보는 CES의 블록체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이런 곳에서는 4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업계 리더들의 강연입니다. 파이코어 팀의 판 박사님이나 니콜라스 박사님 같은 유명 인사가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의 비전이나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발표하죠. 향후 몇 년간 이 업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리 정답지를 엿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기술 전시입니다. 행사장 곳곳에 기업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자신들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데요. 마치 박람회처럼 새로운 앱이나 플랫폼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셋째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수천 개의 기업 관계자들이 만나서 파트너십을 맺거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컨센서스에서도 4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굴리는 큰손들이 모여 활발하게 교류를 가졌답니다. 마지막 넷째는 개발자 대회, 즉 해커톤입니다. 전 세계의 천재 개발자들이 모여 며칠 밤을 새우며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치열한 경진 대회도 열리죠. 결국 블록체인 컨퍼런스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돈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모여서 블록체인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하는 블록체인판 월드컵과 같은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 5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무려 100개국에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놀라운 건 그중 72%가 기업의 이사급 이상, 즉 결정권을 가진 높으신 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굴리는 자금 규모만 해도 4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올해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번 컨센서스 2026의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클릭하던 파이 네트워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파이코어 팀의 판 박사님과 니콜라스 박사님이 마이애미에서 어떤 마법을 부렸는지 그리고 언론과 기업들이 왜 갑자기 파이를 주목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딜 가나 AI 하죠? 이제 AI는 단순히 우리랑 대화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비용을 줄이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가 AI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AI가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 인터넷 세상에 가짜 정보와 봇들이 넘쳐나게 된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아니면 AI 봇인가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생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파이 네트워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파이는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뭘 해왔나요? 바로 진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진짜임을 인증하는 작업을 묵묵히 해왔습니다. 무려 1,800만 명이 넘는 본인 인증 완료 회원, 그리고 6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죠. 이게 기업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AI라는 고성능 엔진을 돌리는데 꼭 필요한 가장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기름을 파이가 통째로 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컨센서스에서 파이가 AI 트랙을 전담 후원했다는 건 이제 파이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AI 시대를 지탱하는 인간 인프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5월 6일 컨버전스 스테이지에 청디아오 판 박사님이 등장했습니다.
강연장 입구부터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듣는 청중이 줄을 설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판 박사님은 강연에서 아주 시원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코인들은 투자자들이 돈만 벌고 나가는 출구 전략으로 쓰였지만 파이는 다르다라고 말이죠. 그녀는 토큰을 단순히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실제 앱을 쓰고 제품을 만드는 도구로 정의했습니다. 특히 박사님은 파이가 가진 KYC 완료된 1,800만 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의 참여라는 거죠. AI 모델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데이터를 검증하는데 파이의 거대한 유저 네트워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강연을 듣던 기업 관계자들은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아, 저렇게 많은 실제 사용자가 검증된 상태로 모여 있다면 우리 AI 서비스를 테스트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이튿날에는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님이 패널 토론에 나섰습니다. 주제는 AI 세상에서 당신이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였죠. 요즘 AI가 사람 목소리도 흉내내고 프로필 사진도 가짜로 만드는 거 보셨죠? 인터넷의 신뢰 모델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콜라스 박사님은 파이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 KYC 솔루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의 방식은 단순히 기계가 검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인간 검증자가 협업하는 방식입니다. 하드웨어인 홍채 스캔 등에 의존하는 월드코인 같은 프로젝트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고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님은 이 KYC 인프라를 앞으로 외부 기업들도 API 형태로 쓸 수 있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니콜라스 박사가 발표한 KYC API 개방이 왜 대단한 걸까요? 지금 AI 업계는 그야말로 가짜와의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을 똑같이 흉내내며 인터넷 세상을 가짜 정보와 보수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보여주거나 서비스를 팔아야 하는데 그 상대가 진짜 사람인지 AI 봇인지 구별을 못하면 돈만 날리고 비즈니스가 통째로 흔들리게 되죠. 이때 파이 네트워크의 KYC API가 등장한다면 AI 기업들에겐 세 가지 측면에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 됩니다. 첫째, 가짜 필터링의 끝판왕이기 때문이죠. 파이는 전 세계 100만 명의 인간 검증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1,800만 명 이상의 검증된 인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대규모 검증 인력을 꾸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파이의 API만 연결하면 클릭 한 번에 진짜 인간만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AI 모델을 가르칠 최고급 선생님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결국 인간의 피드백이 필수적인데요. 파이의 본인 인증을 마친 수천만 명의 유저는 AI 기업들에겐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검증해줄 세계 최대 규모의 인간 연구소나 다름없습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AI가 하는 금융 거래나 의사결정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증명해야 하죠. 파이의 KYC 인프라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실제 인간과 연결해주는 기술을 갖추고 있어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한 번에 해결해줍니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파이 네트워크의 KYC API를 필수로 쓰게 되죠. 앞으로 AI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제 고객을 찾으려 한다면 파이 네트워크라는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는 목적지에 가기 힘든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제 파이는 우리만의 생태계를 넘어 웹3 세상 전체의 신분증 역할을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보여준 겁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분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장에 트럼프 주니어도 왔다는데 우리 박사님들이랑 만나서 손잡은 거 아니야? 하는 기대 섞인 질문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접점이나 대면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니콜라스 박사님은 오전 10시에 패널 토론을 하셨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오후 12시 50분에 다른 무대에서 강연했습니다. 활동 시간과 무대가 달랐기 때문에 직접적인 만남이 포착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인지도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파이코어 팀이 주요 연사이자 공식 후원사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만으로도 파이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기업과 언론의 반응을 알아볼까요? 이번 행사 전까지 많은 언론은 파이를 상장도 안 된 채굴앱 희망 고문이라며 비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2026 이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코인피디아나 바이낸스 스퀘어 같은 주요 미디어들은 파이가 AI 시대 거버넌스의 구조적 정답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월 11일로 예정된 프로토콜 23 업그레이드와 맞물려 파이가 단순한 토큰을 넘어 스마트 계약이 가능한 거대 플랫폼인 레이어 1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레이어 1은 쉽게 말해 블록체인 생태계의 기초 공사 또는 독립적인 국가의 기반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국가의 도로, 법률, 중앙은행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레이어 1입니다. 파이 네트워크 역시 다른 코인의 망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도로와 법을 가진 독립적인 블록체인입니다. 오는 5월 11일 활성화되는 프로토콜 23은 파이의 지능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조건이 맞으면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게 하는 등 복잡한 경제활동이 파이망 안에서 가능해지죠. 결국 레이어 1이 된다는 건 파이가 누군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인프라를 제공하는 집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디어들의 평가보다 기업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습니다. 코인베이스,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빅테크 기업 전문가들이 파이가 후원한 세션에 참여해 함께 토론을 벌였는데요. 특히 금융 결제 기업들은 파이의 방대한 유저를 활용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파이를 언젠가 상장할 코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AI 보안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싶은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파이는 기술적 실체를 증명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파이 데스크톱 앱 스튜디오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AI를 이용해 누구나 파이 생태계용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벌써 5,700개가 넘는 앱이 준비 중이라고 하니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한지 짐작이 가시죠?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대기나 락업 해제 물량에 따른 가격 변동성 같은 문제들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컨센서스를 기점으로 파이가 커뮤니티의 열정에 제도권의 인정이라는 날개를 달았다고 분석합니다. 자,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마이애미에서의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암호화폐 그 이상이었습니다. AI 시대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거대한 실험의 정점을 보여주었죠. 과거 2012년의 비트코인을 보며 저게 되겠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파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기반을 다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르는 그 번개 버튼이 훗날 AI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자 경제적 도구가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컨센서스 2026은 그 여정에서 얻은 가장 강력한 합격 통지서와 같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저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